이번 동영상은 고려시대의 여진족 정벌의 명장 윤관 장군묘 관련 영상입니다. 윤관 장군의 묘는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에 위치합니다. 장군묘가 위치하는 분수리는 물이 나뉘는 마을을 뜻하는데 이곳에서 임진강과 한강으로 흘러가는 물이 분리된다고 합니다. 앞도로는 78번 국도로 과거 서울과 개성을 연결하는 의주대로입니다. 이곳 의주대로는 과거 정조의 영능 행행길이었으며 장군묘 주변은 왕의 행처시 휴식처인 분수원입니다. 장군묘는 1988년 2월 국가사적 제32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여진 정벌의 명장 윤관 장군의 시호는 문숙공입니다. 문숙공 윤관대원수는 1040년에서 1111년까지 사셨으며 파평윤씨로 고려시대의 여진족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개척해 고려의 지도를 넓힌 명신으로 지금의 국무총리격 인문화 시중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장군의 묘 홍살문 앞에 서면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규모가 왕릉 못지않고 말끔하게 정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묘역을 찬찬히 둘러보면 시설물에 또 놀랍니다. 봉분, 묘비, 곡장, 사당, 제각, 사적비, 많은 성물, 교자총, 전마총 등 없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홍살문 우측에 있는 계단을 통해 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묘소를 국가사적 제323호로 지정한 것은 묘소의 고고학적인 측면보다는 윤관 장군이 견제하고 실행하였던 국방 강토 수호 및 개척의 사실을 널리 알리고 계승함에 있다고 해석됩니다. 묘역이 웅장해진 이유는 번성한 파평윤씨 가문의 정성과 국가 사적으로 관리하는 나라의 뜻이 모아진 결과일 것입니다. 묘 좌우와 뒤쪽으로 2m가 넘는 석축 곡장이 매우 특이합니다. 또한 좌우 대칭으로 마주하는 많은 성물도 이채롭습니다. 또한 사적의 지정 면적이 무려만 6,938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5,132평으로 운대한 규모에 놀라게 됩니다. 윤관만큼 고려사 열전에 비중 있게 실린 인물이 있을까요? 고려사 윤관전의 방대한 분량은 정인지를 비롯한 고려사 편찬자들이 가진 윤관에 대한 시선을 보여줍니다. 여진 정벌의 명장인 윤관 장군을 고려사 열전을 통해 추적해봅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윤관에 대해 살펴봅니다. 고려사는 고려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물 등의 내용을 김종서, 정인지, 이선재 등이 세종의 명을 받아 내용을 정리해 문종원년인 1451년 편찬한 역사서로 고려 역사 연구의 기본 자료입니다. 전체 구성은 세가 46권, 열전 50권, 지 39권, 연필 2권, 목록 2권을 합해 총 139권 75책의 방대한 역사서입니다. 고려사 열전편 윤관 장군의 생애를 살펴봅니다. 문숙공 윤관은 문종 때 과거에 급제합니다. 1087년 선종 4년 한문지후로서 출투사가 되어 광주, 충주, 청주를 시찰합니다. 1095년 숙종 추기년 좌산왕 중으로 형부시랑 이매와 함께 요나라에 파견되어 숙종의 즉위를 알립니다. 1098년 숙종 3년의 동궁시학사로서 조기와 함께 송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숙종의 즉위를 통고합니다.
1099년 우간의대부 한림시 강학사가 됩니다. 1101년 추밀원 지주사가 됩니다. 1102년 지공거가 되어 이갱과 함께 진사시를 주관하였고 어사대부가 됩니다. 1103년 이부상서 동지추밀원사를 거쳐 지추밀원사 겸 한림학 살승지가 됩니다. 1104년 추밀원사였던 윤관은 2월에 동북면 행양 병마도통이 되어 여진과 대적했으나 보병이주의 고려는 여진족 기병에 밀려 패배한 이후 숙종에 보고하고 별무반을 조직하는 계기가 됩니다. 국민총동원부대인 별무반은 기병인 신기군과 보병인 신부군 외에 승병인 항마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05년 태자소보 판병부사가 되어 병권을 장악하고 예종이 즉위하자 중서실랑 평장사가 됩니다. 1106년 예종 1년 9월에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수행되는 천수사의 일을 감독합니다. 1107년은 67세의 나이로 윤관 생애 최고의 업적을 쌓은 해인데 대원수가 되어 17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 여진 정벌에 나서 동북 구성을 쌓아 고려의 영토를 넓힌 해입니다. 1108년 3월에 포로와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하여 추충절이 평윤척 지진국 공신에 봉해지고 문화시중 판상서 이부사 지곤국 중사가 됩니다. 1108년 조정회의에서 동북 구성의 반환 여부를 논의한 후 구성을 여중족에 돌려주기로 결정하자 윤관은 패군의 죄를 뒤집어쓰고 관직과 공신호를 박탈당합니다. 동북 구성을 여진 정벌이 시작된 지 1년 7개월 만에 되돌려주게 된 이유는 성사의 거리가 멀어 성을 지키기 어렵고 성을 돌려주면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지켜 고려의 조공을 바치겠다고 여진족들이 애걸했기 때문입니다. 1110년 예종 5년 복직되어 수태보 문화시중 판병부사 상주국 감수국사가 됩니다. 이미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윤관은 복직 제의를 정중히 사양합니다. 1111년 예종 6년에 그 어떤 것으로도 상처받은 마음을 지휘할 수 없었던 윤관은 허무하게 세찬 풍진의 일생을 72세로 마감합니다. 윤관이 이룩한 동북 구성의 업적은 그가 살았던 시기보다 350년 뒤에 더 큰 조명을 받습니다. 특히 세종대에는 여진 정벌과 함께 사군 육진이 설치되었는데 이 시기에 윤관의 업적이라 할 수 있는 동북 구성이 크게 재조명되었던 것입니다. 조선 초 북방 개척의 업적인 사군 육진에서 사군은 최윤덕이 압록강 유역에 개척했고 육진은 김종서가 두만강 유역에 개척한 구역을 말합니다. 일반 묘에서는 볼 수 없는 높은 곡장 설치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 듯합니다. 두 가문 사이에 400년 넘게 진행되었던 묘지에 대한 소송인 산송에 대해 알아봅니다. 높은 곡장의 뒤쪽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곡장의 뒤쪽이 궁금하여 담을 따라 올라가 보았습니다. 뒤쪽에는 일정한 공간이 있고 무덤 이장의 흔적이 보여 과거 이곳의 역사가 궁금해졌습니다. 2005년 당시 윤관 장군묘 위쪽으로 청송심시묘소 3기가 보입니다. 어떻게 파편 윤씨묘역에 명망 있는 청송심시묘역이 조성되었을까요?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분묘의 규모와 경계가 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범위 내에 다른 사람이 침범하여 경작이나 방목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분묘를 조성하면 투장이라 하여 금장의 대상이 되는 불문율이 이어져 왔던 것인데 대체 무슨 일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묘역에 입장하는 투장과 이를 막으려는 금장에 대해 살펴봅니다. 투장은 속대전에서 투장, 늪장, 유장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투장이 타인의 묘역에 불법적으로 입장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면 늪장은 자신의 호강한 세력을 믿고 금장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입장하는 행위이며 유장은 금장자의 가족이나 족친을 꿰어서 입장을 시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밖에도 남의 이목을 피하여 몰래 투장하는 안장, 한밤중에 어둠을 틈타서 투장하는 승야투장, 투장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봉분을 조성하지 않고 평지처럼 만드는 평장 등이 있습니다. 묘직 관련 소송을 산송이라 하는데 갈등을 빚은 두 가문을 살펴봅니다. 파평 윤씨와 청송 심씨는 조선의 권문세가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역대 인물 종합정보에 따르면 파평 윤씨 문 중에서 문과 급제자 418명, 묵과 급제자 317명이 나왔습니다. 왕비는 4명인데 폐비 포함하면 5명, 정승 11명을 배출한 가문입니다. 청송 심씨 역시 문과 급제자 198명, 묵과 급제자 131명을 냈으며 왕비는 셋이 나왔고 정승 13명 가운데 9명이 영의정이니 역시 대단한 가문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윤관장군 묘는 오늘날 웅장한 모습이지만 고려시대 당시의 분묘가 아니며 우여곡절을 겪은 묘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이 되기 이전인 조선 중기에는 묘를 잃어버린 실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윤관 사후 503년 후인 1614년 효종 때 영의정을 지낸 심지원이 그해 아버지의 묘를 윤관의 묘역 위에 조성하면서 산송 갈등이 시작됩니다. 1658년 심지원이 국가로부터 이 일대 땅을 하사받아 청송심씨 문종묘역을 조성합니다. 심지원은 조선시대 효종 때 문신으로 대사원을 거쳐 좌우부의장과 영의정에 오른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들 익현이 효종의 딸인 숙명공주에게 장가들어 왕과 사돈이 됨으로써 효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재상이었습니다. 1662년 이곳에 심지원이 묻히면서 이후 총 19기의 묘가 입장됩니다. 실전되어 위치를 모르던 윤관묘 3m 뒤에 심지원의 묘가 입장한 모양새가 된 것이고 그의 묘는 윤관묘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매장한 앞장의 형태로 조선시대에는 금기의 대상이었습니다. 윤관의 묘는 1111년에 조성됐고 1662년 심지원의 묘를 조성할 때는 550여 년이나 지난 후라 풍상 속에서 비석도 어디론가 묻혀져 버린 오래된 고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파평 윤씨의 가문에서는 묘비나 묘표가 없어 확인을 못하고 있었지만 분수엄 고총이 조상윤관의 묘라 확신하고 있었지요. 1764년 영조 40년 윤관의 구비 파편이 발견되었고 영조가 봉분을 새로 조성하고 치제하게 함으로써 윤관의 묘소임을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1747년 파평 윤씨 후손들이 청송 심씨가 선산으로 만든 묘역은 원래 윤씨의 묘역이라고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무덤 훼손 등으로 갈등이 커지자 심지원의 손자 심정치가 1763년 영조 39년 5월 윤씨 가문의 처벌을 당시 고향 군수에게 요구함으로써 두 집안의 묘지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중앙 권력의 실세로 자리 잡고 있던 파평 윤씨와 청송 심씨의 분쟁에 대해 지방 관아의 수령들이 판결을 내린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산송은 중앙으로 이첩되어 윤씨와 심씨 두 문 중에서 번갈아 임금께 상소를 올려 임금 영조의 판결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1765년) 영조 41년 2월 23일 밤 영조는 71살의 노구를 이끌고 흥화문에 나아가 밤새 분수원 산송에 대해 침문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두 집안에서는 어명에 따라 별다른 분교 없이 각각 자신의 조상묘를 잘 지키고 받들어 모셨지만 한 묘역 두 가문의 불편한 동거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씨문 중에서 매년 3월과 10월 제를 지내면 바로 3m 위 심씨 문중 심지원에게도 절을 올리는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9년 양측 문중에서는 이 오래 묵은 두 집안의 산송 분쟁을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에서 두 분묘 사이에 곡장을 쌓는 것에 합의하고 화해 증서를 작성하여 각기 보관합니다. 곡장이란 무덤 뒤에 기와를 덮어 쌓은 담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후 청송심씨 집안에서는 그 곡장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고 분묘에 그늘이 진다고 하여 불만을 터뜨려 왔고 다시 두 집안 사이에는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묘역, 두 가문의 불편한 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문의 합의사항은 파평 윤씨가 인근의 이장에 필요한 부지 2,500평을 제공하고 청송심씨가 묘 19기를 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2008년 5월 19기의 심씨 집안 묘가 경기도 박물관의 발굴조사 과정을 거쳐 모두 이장함으로써 해묵은 산송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심지원이 윤관의 묘에 아버지를 안장한 지 392년, 영조가 침문한 지 241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양문중은 합의서에 조상을 바로 섬기라는 신념에 의한 것이었으나 세상에는 자칫 곡해될 우려가 있어 대승적인 결정으로 400년간의 갈등을 해소하기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사진은 새로 이장하여 조성된 심지원 묘역입니다. 윤씨와 심씨 가문의 분쟁은 길줄을 다투는 탐욕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직 가문의 명예와 조상의 안녕을 구한 정성의 발로였으리라. 그랬기에 명예로이 분쟁을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기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한국 가문, 무덤을 둘러싼 400년간의 싸움 종식 로이터 통신이 2007년 12월 24일 전 세계로 타전한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눈에 무덤을 둘러싼 400년간의 기나긴 소송이 매우 이채롭게 보였을 것입니다. 윤관 장군묘, 답사를 통해 윤관의 생애와 400년 이어온 무덤 관련 소송인 산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가문을 떠나 북방 개척의 선구자인 대한민국의 위인을 찾아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